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차국입니다. 오늘은 2019년 한 해가 간 걸 기념해서 그림 연말정산을 준비해봤어요. 제가 2019년 동안 그린 거의 모든 그림을 가지고 왔으니 즐겁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월에 그린 그림부터 볼게요. 이게 1월의 제일 첫 번째 그림이에요.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그렸더라고요. 그냥 손 가는 대로 막 그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촌스럽고 또 뭘 의도했는지 지금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서 구데생이에요. 제가 그림을 제대로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더스키하우스에 강의를 신청한 후 제일 처음으로 그렸던 그림입니다. 연필처럼 보이지만 타블렛 작업이고요. 이 구데생이 끝난 다음에는 구페인팅도 진행을 했어요. 다 간단한 작업이라서 하루에서 이틀 만에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과 모작을 진행했어요. 내가 원하는 색을 골라서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한 모작이었고요. 저는 채색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큰 스트레스 없이 재미있게 작업을 했어요. 이런 기본기 그림이 끝난 후에는 드디어 창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자 두 상을 그려보라는 말에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렸는데 사실 이때는 약속의 네버랜드 작가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둥글둥글하고 또 데포르메가 많이 된 그림체로 그렸네요. 사실 지금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이 보여요. 붓터치도 좀 거칠고 이런데 선은 그리다 만 것처럼 이어졌다 끊어졌다 막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그려졌던 이미지 거의 그대로 그림에 나왔거든요. 사실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면서 컨셉이 바뀌기도 하고 또 내가 바랬던 그런 인상이 안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 이거는 왠지 모르게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술술 그려졌던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아직도 보면서 흐뭇해합니다. 이제부터 2월 그림이에요. 여자 두상 창작이 끝난 후 들어간 남자 두상이에요. 제가 반측면을 그려본 적이 거의 없어서 정말 많이 헤맸습니다. 자료를 찾고 또 찾아도 그려지는 건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저찌 수정하며 이 정도 퀄리티로 만들긴 했는데 지금 봐도 아쉬운 점이 많긴 하네요. 귓구멍은 왜 이렇게 터났으며 머릿결은 왜 저렇게 애매하게 그려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끝난 후에는 사진을 모작했어요. 사과 모작이 채색을 위한 모작이었다면 이번 모작은 형태력을 위한 모작이었어요. 이 미묘한 표정을 그려내기 위해서 약 한 달간 이 그림만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기억이 많이 미화됐는데 그릴 당시에는 매우 힘들었다는 걸 제 다이어리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이걸 하면서 형태력이 많이 는 것 같아요. 이거는 3월에 그린 그림이에요. 여자 전신을 누드로 창작해보라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린 건데요. 저 앉아있는 포즈를 그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하체만 비정상적으로 크게 그린다거나 이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고치고 또 고치면서 그나마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엉덩이와 이 허리 부분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 보이는데 당시에는 저 정도 그렸으면 아주 노력했다. 이런 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게 4월 그림입니다. 갑자기 웬 수작업?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3월부터 학교에 복학하면서 컴퓨터 그림을 거의 못 그렸어요. 그나마 그릴 수 있었던 거는 미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전시회에 내기 위해 그렸던 그림들밖에 없는데 그게 이거예요. 유화로 작업을 했고요. 유화가 처음이라서 어렵기도 하면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먼저 이런 컴퓨터로 스케치를 떠놓은 다음에 이 느낌을 내고자 유화로 이렇게 그려봤는데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재료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치만 재밌게 작업했던 기억이 납니다. 5월 그림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게다가 미완성인 그림이네요. 이거는
거의 사진을 보고 포즈를 똑같이 그렸던 그림인데 선만 따놓고서 채색에서 막혀서 채색을 하지 못했어요. 선은 열심히 땄던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점은 6월에는 아예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전 하나는 그렸을 줄 알았는데 아예 없더라고요. 시험 기간이 겹치기도 하고 다른 프로그램도 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림 그릴 시간을 내지 못했나 봐요. 물론 변명입니다. 7월 그림으로 건너뛰어서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일본 가수 마츠다 세이코 씨를 거의 반모작한 건데요. 그 당시 그분 노래에 빠져 있어서 좋아하는 걸 그려보자 하고 그렸던 그림이에요. 얼굴은 그 사진을 그냥 참고만 해서 그렸고 옷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작 스타일로 했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들긴 했는데 좋아하는 사진을 보고 그려서 그런지 별로 스트레스 받진 않았고요. 재밌게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부터는 8월 그림이에요. 이건 메이플 스토리의 에런이라는 캐릭터인데 친구가 예쁘다고 올린 트위터를 보고서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빠르게 따라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그림은 제 지인이 쓰는 소설 속 캐릭터인데요. 그 캐릭터를 그려보자 해서 그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허리도 너무 길고 다리도 너무 긴데 그래도 그릴 당시에는 못 느끼면서 재밌게 그렸던 것 같아요. 특히 이 그림을 그리면서 주름이 지는 원리 같은 걸 조금 깨달아서 굉장히 뿌듯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그림입니다. 이건 유튜브 영상에도 올렸었죠. 배경이 있는 그림이 너무 그리고 싶어서 기본기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려봤던 그림이에요. 예전에는 완성하고서도 좀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나름 괜찮네요. 지금 보니까 꽤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때 남자 전신 누드 창작을 했어요. 이렇게 누워서 다리 꼬고 있는 그림인데 제가 남자를 거의 안 그려봤다고 했잖아요. 남자를 거의 안 그려본 데다가 누워있는 포즈 안 그려봤고 게다가 근육이 있는 남자 몸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근육 자료 찾아보고 여차저차 하면서 그렸는데 그래도 뿌듯하긴 하네요. 그리고 이 그림은 얼굴이 제가 원하는 느낌대로 나와줘서 마음에 드는 그림입니다. 이것도 9월 그림이네요. 낙서 느낌으로 그린 건데 제가 반측면을 너무 못 그리는 것 같아서 남들이 그린 반측면 그림 같은 걸 많이 따라 그려보고서 연습의 마무리로 창작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많은 시간을 들이진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색들과 그런 느낌으로 그려서 그런지 아직 마음에 듭니다. 퀄리티를 떠나서 제 그림처럼 그려져서 마음에 들어요. 이제부터는 10월 그림입니다. 이거는 또 제가 측면을 너무 못 그리는 것 같아서 남들 측면 그림을 많이 따라 그린 다음에 창작해 본 건데요. 지금 보면 귀도 좀 이상하고 목 굵기도 너무 굵은 것 같긴 한데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요. 특히 제가 빨간 선으로 그린 그림을 좋아하는데 이 선도 빨간 선으로 그려서 그런지 좀 묘한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머리카락 연습을 해보려고 그린 그림이에요. 너무 사실적인 머리카락이 아니라 약간 종이처럼 팔락팔락 되는 머리카락을 그려보자 해서 그린 그림이고 이걸 그리면서는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그려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나름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좀 카리스마 있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월 달에는 연습 그림을 좀 자잘하게 많이 그렸어요. 이거는 또 상반신 연습한다고 그린 건데 남들의 상반신 그림을 몇 시간 동안 따라 그린 다음에 창작한 거예요. 얼굴은 원래 그리던 거랑 좀 다르게 귀엽고 간단하게 그려보자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너무 대충 그린 것 같아 보여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지인이 이런 그림체 너무 좋다고 해줘서 그 얘기를 듣고서는 저도 이 그림이 더 좋아졌어요. 굉장히 팔랑귀입니다, 제가.
이것도 10월에 그린 그림인데 이건 아까 그렸던 남자 전신을 선생님께서 수정해보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전에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그림 모작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 모작을 하고 배운 걸 바탕으로 그림을 수정해보라고 하셔서 여러 가지 수정을 했습니다. 먼저 얼굴 같은 경우에도 많이 달라졌고, 원래는 몸체색을 그냥 밝은 살구색, 어두운 살구색, 보통의 살구색 이런 것만 써서 단조롭게 표현을 했다면 이번에는 좀 더 핑크색도 써보고 그림자에는 보라색이나 푸른색 계열을 써가면서 색 변화를 많이 주려고 했어요. 제가 모작했던 분 그림이 워낙 매끈매끈한 그림이어가지고 그 그림을 모작하고 나서 제 원래 그림을 봤더니 붓터치가 너무 거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도 그분 그림처럼 좀 더 매끈매끈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의 원작 그림은 제가 더보기에 혹시 궁금하실까봐 링크로 달아둘게요. 이게 얼굴만 보면은 미형에 굉장히 가까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원래 그림의 담백한 얼굴이 더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10월에 그렸네요. 10월에는 좀 많이 그렸어요. 이건 나무 질감 연습 유튜브에도 올린 건데 제가 질감 연습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특히 나무 같은 건 한 번도 안 그려봐가지고 굉장히 많이 헤맸습니다. 이걸 그리면서 내가 진짜 덩어리를 못 그리는구나 이런 깨달음도 얻었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묘사하면서 전체적인 명암을 깨트리는 버릇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밝고 이 부분은 어둡고 그런 구의 전체적인 명암을 지켜줘야 하는데 그걸 잘 못해서 시간이 꽤 걸렸어요. 이게 10월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이것도 그냥 연필 브러쉬가 쓰고 싶어서 아주 간단하게 그려봤던 건데 제가 이걸 그리고 깜짝 놀랐던 점은 픽시브나 그라폴리오 이런 데 그림을 올리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좋아요가 많은 거예요. 물론 적긴 하지만 제가 받은 좋아요 중엔 제일 많았어요. 저는 이 그림이 형태적으로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 급하게 그린 그림이라서 좋게 보이지 않았는데 역시 남들이 보는 건 뭔가 다른가 보다. 여러 그림을 그리고 만족도와 상관없이 일단 내보여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주었던 그림입니다. 이제부터 11월달 그림이에요. 유튜브에 올라갔었던 물의 나라 왕궁 안내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저한텐 참 고마운 게 그림 완성에 대한 시야를 정말 확 넓혀줬어요. 이게 채색 단계에서의 그림이거든요. 저는 이걸 그리고서 거의 완성했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걸 초벌 채색 단계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더 할 게 없는데. 그래서 혼돈에 빠졌지만 열심히 피드백 받고 수정하면서 결국 여기까지 끌어올렸어요. 사실 제가 추구하는 그림체는 이런 간단한 그림체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런 그림체로 훨씬 멋있게 잘 그려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여기서 뭘 더 할지 알지만 자기의 스타일을 위해서 일정 부분을 생략하거나 포기하신 거고 저는 여기서 뭘 더 할지 자체를 몰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그림을 분석하고 또 하나를 계속 집중해서 그리면서 내가 간과했던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넓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추구하는 그림 스타일을 위해서 어느 부분을 생략하고 어떤 부분은 추가할지 고민해보자. 이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고민을 하게 해준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 그림이 의미가 깊어요. 이걸 끝내고 나서는 번개 질감을 했고 번개는 덩어리도 없고 형태만 잘 신경 쓰고 효과를 주면 그럴듯하게 나와서 아주 만족하며 작업을 했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건 이 용암 질감이었는데요. 용암에 흐르는 느낌이 잘 표현이 안 돼서 오래 걸렸는데 어찌저찌 이만큼 완성을 했네요. 마지막 질감은 자갈이었습니다. 사실 용암까지가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가 더 있단 걸 알고 좀 절망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그렸네요. 돌은 좀 불규칙하게 그리기만 하면 돌처럼 보여서 아주 만족스러웠고 덩어리만 신경을 쓰면서 채색해주면 돼서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11월 달의 마지막 그림은
마루밋 아리에티 리메이크네요. 제가 좋아하는 장면을 모작해서 정말 신나게 그렸고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모작이 아니라 창작으로 이만큼 그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해서 그림 의지를 좀 뿜뿜하게 해줬던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드디어 12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그냥 흥미유주용으로 별로 힘주지 않고 그렸는데요.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마음에 들게 나왔습니다. 얇은 선의 느낌도 괜찮고 눈과 눈썹의 경우에는 너무 깔끔하게 그리기보단 오히려 스케치선을 내버려뒀더니 더 자연스러워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무려 12월 중반에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통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정말 할 말이 많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완성을 하면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고치기도 많이 고쳤고 그만큼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지금도 저를 매우 힘들게 하고 있는 그림이지만 남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줬을 때 너 정말 휴학하길 잘한 것 같다. 휴학한 보람이 있겠다. 이런 말을 듣게 해준 그림이기 때문에 애정 또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를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애증에 가깝긴 해요. 얼른 이거를 그려서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싶네요. 변천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녹화도 못할 만큼 많았거든요. 그 내막을 얼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연말정산 영상을 12월 31일에 맞춰서 올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12월 31일까지 이 그림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로 미루자, 1월 2일로 미루자 이러다가 아직까지도 완성이 안 된 걸 보며 이러다가 1월 중반 돼서야 연말정산 영상 올리겠다 싶어서 미완성이지만 그냥 끼워서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2019년 연말정산이 끝났습니다. 한 해 그림을 쭉 되돌아보니 발전한 부분이 보여서 뿌듯하기도 하고 몇 월 달에는 좀 해이했었구나를 느끼며 반성도 하게 되네요. 2019년은 저한테 가장 그림을 많이 그린 한 해였어요. 1학기가 끝나고 2학기 때는 휴학 신청을 한 다음에 그림만 배우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누군가에게 강의를 들으며 그림을 그린 적도 처음이었고 하루에 몇 시간씩 그림만 그려본 적도 처음이라서 제 인생에서는 나름대로 특별한 이벤트였다. 그리고 올 한 해 다행인 점은 제가 휴학을 하면서 바랬던 점이 물론 그림 실력의 증진도 있지만 내가 진짜 그림을 좋아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그냥 초심자로서 호기심만을 갖는 게 아닐까? 내가 진짜로 그림을 배우면 힘들어서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많아서 휴학을 하고 그림을 그려봤던 건데 실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또 내가 성실했고 조금은 게을렀고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그림을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결론을 얻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 또 그것만으로도 큰 수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주저리 말이 많았는데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저의 무료한 일상에 구독자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가 정말 큰 행복이랍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0년도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